여러분은 중요한 천문학 컨벤션으로 가는 비행기에 있는데 창밖에 태양 전체를 가리는 커다란 형체가 보여요. 마시던 커피를 뿜어버렸어요. 비행기 안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휩싸여 밖을 쳐다봅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은 그게 토성과 같은 고리를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원래는 일본으로 가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캘리포니아에 착륙했어요. 착륙하자마자 하늘을 올려다보니 거대한 행성 같은 구조물들이 하늘에 더 많이 떠다니고 있는 게 보여요. 모두들 사진을 찍으면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아내려고 합니다. 갑자기 공항 근처에서 거대한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걸 보게 돼요. 다행히 아무도 없는 활주로 한가운데로 떨어져요. 나쁜 소식은 더 이상 비행기가 착륙할 활주로가 없다는 거예요. 이 거대한 물체가 모든 위성을 파괴했기 때문에 모든 통신이 중단되거나 끊어졌어요. 근처에 있던 몇몇 과학자들은 이 물체들이 우리의 달과 같은 거리로 향하고 있는 태양계의 행성들이라고 합니다. 수성과 금성은 위성처럼 보이지만 토성은 하늘의 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과학자들에게 자신을 천문학자라고 소개해요. 과학자들은 남극에 있는 천문대 기지로 가는 여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들에겐 이 미스테리를 풀기 위해 모든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은 남극으로 가는 좌표가 찍힌 배를 타요. 오늘은 파도가 안 치는 전형적인 낮이고는 날씨가 매우 험했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대륙 해안까지 가게 되었고 아문센 스콧 남극기지까지 스노모빌을 타고 가야 했어요. 거기서 여러분과 과학자들이 한 팀이 되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낼 거예요. 기지에 도착하니 동료 과학자들이 서류를 들고 뛰어다니며 우리 대기권 주위를 도는 행성에 대한 것들에 대해 불쑥 내뱉는 걸 목격합니다. 수석 과학자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는 회의실에 도착했어요. 행성들이 달과 일직선이 될 때까지 하나씩 우리에게로 가까이 오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왜, 그리고 어떻게 그러는 건지는 몰라요. 금성이 먼저 도착했고 이제 토성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달은 지구에서 약 38만 6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그 중력의 힘으로 바다와 해양의 조수에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다른 행성들이 지구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중력이 불규칙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몇 시간 후면 토성이 우리의 달과 같은 거리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큰 망원경으로 가서 행성들을 관찰해요. 비행기나 헬리콥터가 제대로 날지 못하고 그걸 도와줄 제대로 된 레이더 기술도 없어요. 계속 관찰하는데 화성이 지구에 점점 가까워지는 걸 알아차리죠. 지금 해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 어떤 섬나라들은 떠내려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다행인 건 그 전에 사람들이 대피했던 거예요. 화성이 가까워지면서 해왕성도 가까워지고 있는 걸 알아차리죠. 걸음을 뗄 때마다 지구의 중력이 변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연구 결과를 수석과학자에게 보고하고 생존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다른 행성들이 접근하기 전에 바다와 해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벙커를 빨리 만드는 거라고 제안했습니다. 엔지니어 팀이 도착해 벙커를 만들기 시작했죠. 생존자들이 계속 밀려들어와 사실상 하룻밤 사이에 지어진 벙커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4시간마다 더 많은 행성들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명왕성과 천왕성은 이제 육안으로도 볼 수 있고 지구를 향해 이동하고 있어요. 중력은 완전 통제불능이 되어가고 있어요. 남극 사막의 눈은 누군가가 걸을 때마다 몇 초 동안 떠 있어요. 점프도 더 높이 뛸 수 있어요. 이제 밤이 되었네요. 하지만 하늘은 평소보다 어둡지 않아요. 행성들이 달보다 더 많은 햇빛을 반사하고 있거든요. 겨우 보이네요. 더 많이 관측하다 보니까 혜성과 운석들이 우리 대기권에 매우 가까이 날아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심지어 몇몇은 화성과 해왕성에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구에 있는 모두가 그 광경을 볼 수 있어요. 다른 우주자네들도 지구 대기권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걸 눈치챘어요. 행성들이 이제 토성 주위를 돌아요. 계산을 확인해보고 이제 행성들의 위치가 토성의 궤도와 일치하는 걸 알아냈어요. 그 이유는 토성이 모든 행성들 중에서 가장 큰 질량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토성의 고리는 얼음 입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떤 건 버스만큼 크고 어떤 건 조약돌만큼 작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른 행성에 충돌하고 간섭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지진과 화산은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짐을 싸서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남극 대륙 아래에는 수십 개의 화산이 숨겨져 있어요. 토성의 중력은 지구가 달에 미치는 중력보다 훨씬 강해요. 이것이 뇌에게 훨씬 더 많은 반응을 일으켜 지진과 화산 폭발을 촉발시킬 거예요. 모두가 엄청 빨리 짐을 싸서 남아프리카로 가기 위해 헬리콥터로 향해요. 이 헬기는 레이더가 안내할 필요 없이 직접 항로를 찾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대부분 물로 뒤덮인 남아프리카에 도착했어요. 헬기가 중앙으로 더 가까이 데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사하라 사막까지 여행을 가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평지가 안전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겠지만 하늘을 보니 다른 행성이 가까이 다가오는 게 보여요.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인 목성이에요. 만약 지구가 포도알 만한 크기라면 목성은 농구공 크기일 거예요. 빠르게 다가오고 있네요. 토성을 포함한 많은 다른 행성들이 저절로 길을 터줍니다. 여러분은 차로 가려면 비록 며칠은 걸리겠지만 사하라로 가는 길이에요. 대부분의 행성들이 태양을 막고 있어서 낮에는 하늘이 어두워요. 마침내 다른 과학자들과 함께 사하라 사막에 도착했는데 놀랍게도 행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한 달 만에 도시 하나가 세워졌어요. 기숙사에 짐을 풀지만 아직 할 일이 많아요. 며칠 후 목성이 대기를 뚫고 우리의 빛을 완전히 가렸어요. 하지만 지금 지구가 그 주위를 돌고 있어요. 그리고 목성이 더 작기 때문에 태양 주위를 도는 것보다 훨씬 빨라요. 하지만 토성 또한 그 크기 때문에 지구는 궤도에서 궤도로 계속 내던져지게 됩니다. 마치 두 사람이 공놀이를 하는 것처럼요. 이런 일로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때때로 다른 중력을 경험하고 있어요. 해일은 점점 강해지고 있고 온갖 화산이 분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햇빛이 부족해서 식물 대부분이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농작물은 자연광에 심기 어려워 사람들은 인공 조명과 온실로 눈을 돌리고 있어요. 항공과 우주여행은 불가능해요. 국제우주정거장은 우주 궤도를 도는 다른 위성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휴대폰과 인터넷이 작동이 안 돼요. 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6개월 후 인류는 새로운 일상에 극복할 방법을 찾았어요. 하지만 모든 게 끊임없이 업데이트되고 있어요. 하루가 몇 시간인지 바뀌었고 일주일의 일수도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이 기간을 달의 위상으로 측정했죠. 한 달은 신월에서 보름달까지 달의 모든 단계를 이루었을 때를 말해요. 하지만 지구의 달은 어수선하고 무질서한 행성들과 함께 사라져버린 거죠.